무너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좀 있는 친구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로얄 아이비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이미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거는 주제별로 세부 목차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비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새로운 주제를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큰 틀을 보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건데요. 특히 AA Higher Level Year 1 같은 경우에는 proof, 증명이나 트리고노메트리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내용이 이전 학년에서 다뤄본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주제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목차 자체를 아예 건너뛰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공부를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목차를 보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한 챕터만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챕터 안에서 다루는 내용이 거의 모든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야 우리가 어떻게 머리에 우겨놓고 시험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공부를 하는 챕터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출제가 되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역시도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합시켜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떤 문제를 보게 됐을 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떤 주제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어떤 내용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문제를 풀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양을 공부하게 될 때 어떤 디테일한 내용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공부하게 될 챕터에는 어떤 카테고리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출제가 되어 왔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펑션 티어럼 단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펑션 데피니션을 시작으로 그 뒤에 인버스 펑션, 컴포짓 펑션, 그리고 펑션 트랜스포메이션에 이르는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핵심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목차를 한번 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부를 하려고 이제 교재를 피게 될 텐데 이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어 원단계 주제들은 내가 대부분 익숙하고 그러니까 바로 문제를 건너뛰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라고 덤벼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성적이 잘 나오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은 어찌어찌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후반부에 가서 무너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좀 있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풀기 바로 직전에 어떤 교과서들을 보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눈으로 쓱 훑어보고 문제를 풀러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인들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쨌든 개념도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당연히 그 연결고리들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논리적 구성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또 아니다 보니까 머릿속에 오래 남지 못하고 결국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돼도 내가 뭘 공부했었는지 다른 단어 공부하다 보면 희석이 돼서 도대체 이 내용과 이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설명을 해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내용을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를 한 명 붙잡아 두고 그 친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설명을 하다가 꼬인다거나 혹은 설명 자체를 시작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우리가 실제로 한 명을 붙잡아 두고 개념을 설명해 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때도 정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형이라던가 하다못해 인형이 좀 그렇다라 그러면 텀블러 같은 거를 책상에다 두고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공부하는 환경에서 실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럴 때 대안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에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각 주제별로 핵심이 되고 있는 내용을 블랙 포인트 방식으로 적어내고, 두 번째로 해당 블랙 포인트 중에서 수업 때 이와 관련해서 강조했던 유도 과정이나 증명 과정을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정말 많이 얘기를 하지만
또 동시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좀 없다, 촉박하다라고 느끼는데 빨리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내용 정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성적이 오르는 방식의 공부 방법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공부한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문제풀이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개념 공부는 방학에, 그리고 연습과 숙달은 학기 중에 하셔야 된다라는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역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도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이죠. 대부분 평소에는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이 임박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지죠. 특히나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공부를 해봤자 어차피 시험 때 되면 다 까먹는다. 그러니까 미뤄뒀다가 시험 기간이 임박했을 때에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머리에 우겨넣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머리에서 날아가지 않고 내가 시험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공부해야 될 양은 점점 늘어가고 매번 머릿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학 기간 동안에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요 과목, 이 경우에는 지금 AA 하이 레벨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자기가 좀 중요하다 혹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과학 과목 하나를 정해가지고 방학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기본에 충실한, 기초에 충실한 방법대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했었는데 우리 길 가다 보면 건물을 공사하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펜스를 쳐놨는데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 2층 올라오는 게 보이다 보면은 순식간에 건물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고 인테리어 공사도 금방 끝나요.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건설을 할 때에도, 건축을 할 때에도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 가장 길고 비용도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이왕 하는 거, 기초부터 탄탄하게 방학 기간을 잘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그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모두 성적이 오르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